알파군의 경제뉴스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법무를 검색해 왔습니다. 이창훈 기자예요. 건수 적었지만 알짜만 챙긴 현대중공업 10년 M&A 돌아봤는데요. 현대중공업이 매각으로 조 단위 자금을 확보하긴 했지만 극심한 일감 부족 탓에 대규모 인수를 진행할 여력은 충분치 않았다. 이때 현대중공업 그룹은 산업은행과 머리를 맞대 대우조선을 인수할 묘수를 내놨다. 그룹의 중간 부문 중간 지주사인,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해 이 주사 지분과 대우조선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인수 금액을 대폭 낮춘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 인수에 투입한 금액은 3,586억 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시가총액 3조 원 이상의 회사를 사들인 것이다. SK네트워크스 주유소 인수도 마찬가지다. 300개 이상 주유소 부동산은 코랑코 자산 신탁 등이 인수하고 주유소 관련 자산 인력 등의 운영권만 사들였다. 이 인수합병 금액은 1조 3,283억 원에 달하지만 현대오일뱅크가 지불한 금액은 계약금을 포함해 668억 원에 불과하다. 거래 종료로 계약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실제 지급한 액수는 593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최윤신 기자입니다. 인수 상위 5건 모두 조 단위, SK텔레콤 분할로 M&A 날개 달까?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SK텔레콤의 음원 사업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다. 아이리버를 인수해 설립한 드리머스 컴퍼니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재계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손자 회사 규제를 피하기 위해 멜론 운영사였던 로우앤 엔터테인먼트 현 카카오엠을 헐값에 매각하고 후회했다며 자회사 드리머스를 통해 음원 분야에서 다시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열중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의 M&A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에서 2012년에 비해 2013년에서 2015년에 인수금액이 대폭 축소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3년 2월 구속된 최 회장은 2년 7개월간 복역하고 2015년 8월 사면된 바 있다. 최 회장의 사면 이후 2016년부터 SK그룹의 M&A 금액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투자 건수도 유사한 흐름이다. 2015년 11건에 불과하던 투자 건수는 2018년 27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SK그룹의 M&A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근 SKT를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분할 설립되는 투자 전문회사는 비통신 분야 신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의 구속은 불안한 요소이다. SK그룹에 소속돼 있지만 SK네트워크스 계열의 회사들은 사실상 최신원 회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감한 투자가 집행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SK그룹 84건의 인수가 있었고요. 58건의 매각이 있었고 계열사계행 거래는 27건으로 총 169건이 있었어요. M&A 상위 탑5 거래 내용은 인텔 메모리 칩이 10조 원입니다. 꽤 많이 되죠. SK 네트워크스 주유소를 1조 3,283억 원에 팔았죠. 네. 도쿄 올림픽 취소 놓고 IOC 일본 정부 치킨 게임 15일 마이니치 신문은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IOC가 배상금을 청구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IOC와 도쿄도 일본올림픽위원회 JOC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IOC는 계약을 해지하고 중단할 수 있지만 일본 측은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개최 의무가 있는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중단할 경우 IOC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산업과 번번이 충돌, 중재자 없는 혁신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네, 한번 볼게요. 표를 한번 보시죠. 대한 변호 주요 리컬 테크 스타트업입니다. 노톡, 변호사 소개 플랫폼 형량 견적 서비스고요. 머니백, 비대면 지급 명령 압류 신청 서비스고요. 엘박스 케이스노트, 8개문 검색 등 법률 데이터 플랫폼이고요. 헬프미는 기업 법인 등기 상표 등록 서비스입니다.
네, 이런 서비스들이 좀 잘 계속 헤쳐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명지 기자인데요. 운송 주권 찾아라. 쌓이는 컨테이너 수출 대란의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수출 대란도 한국 해운이 그간 겪어온 부침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 수출 대란은 한지해운 파산의 여파라는 것이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HMM이 초대형 선반을 발주했지만 아직까지 한진해운이 보유하던 선폭량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한진해운의 파산에 따른 60만 TEU의 선복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선복 부족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네요. 김정우 기자입니다. 신동주 또다시 경영복귀 불씨 지폈지만 이미 주주 신뢰 잃었네요. 게다가 롯데그룹 주주나 임원들은 이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대부분 등을 돌린 걸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2015년부터 프로젝트 L을 주소해뒀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100억 원이 넘는 자문료를 두고 민유성 전 KDB 산업은행장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문제가 처음 발생했던 2015년 자문 계약을 한 뒤 경영권 분쟁 전략 주립을 주도해 왔다. 롯데면세점,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지 특방에 호텔 롯데 상장 부산, 검찰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신동빈 회장 구속 등이 프로젝트 L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롯데그룹 검찰 수사 전후로 불거졌던 국적 논란 요소 이슈도 역시 프로젝트 L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신동주 전 부회장이 프로젝트 L을 공모해 진행하며 롯데그룹이 큰 시련을 겪도록 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원하는 화해 방법은 본인이 일본 롯데 경영을 맡고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을 맡는 것이지만 그의 바람대로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분석했네요. SKIT 급락 원인 찾았다. 외국인에게 한국 공모주는 현금 인출기라고 합니다. 대량의 매물 출회가 가능한 배경으로는 외국계 기관 투자가의 유독 높은 미확약 비율이 꼽힙니다. 최근 공모주 수요 예측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는 등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는 15일에서 6개월의 의무 보유 확약을 내는 경우가 상당수다. 의무 보유 확약은 상장 기업 등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가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말한다. 보통 확약 기간을 길게 제시한 기관이 물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인기 공모주의 경우 의무 보유 확약을 내건 기관의 비중이 높아진다. SKIET만 하더라도 배정받는 기관 투자자 가운데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비중이 64.6%에 달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률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은 낮은 편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금융강도군으로부터 배출받은 올해 상장한 시총 10개사의 IPO 기업 공개 배정 물량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무 확약 보유 비율은 평균 4.64%에 불과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IPO 담당자는 펀드 규정보다 단국 요청을 우선하는 국내 펀드에 비해 해외 펀드는 투자자 우선인 성향이 강하다며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IPO 시장에 참여하면 유동성이 묶인다고 생각해 확약을 잘 걸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계 J트러스트 먹튀 논란 딛고 JT캐피탈 매각 가능할까요? 우려와 달리 예정대로 계약이 진행된다는 입장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아요. 금융업계에서는 VI 금융투자가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우려한다고 분석한다. 현행법은 저축은행의 매각 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피탈과 저축은행을 통매입하려는 VI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심사에서 떨어질 경우 저축은행 매수만 실패하는 리스크가 생긴다. JT저축은행 노조 측은 지난 11일 금융강도원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가 인수한 사업장은 공식처럼 구조조정과 고율 배당이 따른다며 저축은행이 서문예금을 기반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곳이라면 사모펀드 매각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